야담 이야기. 여인은 무리에게 욕을 당할 바에 관동 지방에 곽생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문벌이 높고 화려했으며 집도 부유했습니다. 늙어서 한 승려와 날마다 장기를 두며 소일했는데 서로 너 나하며 희롱하고 즐겨 또래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 아들이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간청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승려를 몹시 미워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곽생이 죽었을 때 승려는 초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문상을 왔습니다. 상주 곽씨가 그를 책망했지만 승려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말했습니다. 소승이 돌아가신 어르신에게 망극한 은혜를 입었지요. 천한 것을 자신과 똑같이 대해주셨으니 목숨 바쳐 결초보온하려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안 계시는군요. 부디 좋은 땅 한 곳을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무덤 자리로 삼아주신다면 만에 하나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다. 곽 씨는 그의 말을 깊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역시 풍수를 좀 알기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녔지만 좋은 곳을 얻지 못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려의 말을 따라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결정하려 했습니다. 승려와 함께 어느 산에 올라 용과 혀를 찾았습니다. 승려가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인장묘발할 곳으로 여러 대에 걸쳐 공경이 나올 땅이라오. 더 이상 다른 곳은 보지 맙시다. 곽 씨가 방향을 살피고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풍수책에서 말하지 않았소. 황제는 구중궁궐에 있고 장군은 군막을 나서지 않는다고요. 풍수에서는 산이 돌아 물을 안으며 바람을 감추고 양지를 향하는 땅을 귀하게 여기죠. 이 혈은 내룡으로 비록 높고 빼어난 듯하지만 겁살을 띠고 있으며 우뚝 솟아있는 듯하지만 도리어 아득하다오. 득수와 득파가 모두 불합격이니 다른 곳을 봐주시오. 스님은 또 한등성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어떠하오? 곽 씨가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 여러 곳의 땅을 보아왔지만 이같이 완전한 곳을 본 적이 없소이다. 이어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군수 한 사람이 나올 곳에 불과합니다. 나리께서는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취했으니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곽 씨가 말했습니다. 나의 안목도 스님 못지않다오. 내 아버지 장래에 대한 정성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할 테니 여러 말 마시오. 그리고 돌아와 길이를 택해 군수가 나온다는 땅에다 장사 지냈습니다. 곽 씨는 산을 찾아다닐 때 한 여종에게 대소쿠리 밥을 지고 따라오게 했습니다. 여종은 매우 지혜롭고 영리했으니 맷자리를 품평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젊은 주인이 복된 땅을 포기하는 것을 몰래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그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혈이 장차 다른 사람 차지가 될 텐데 차라리 우리 아버지 뼈를 거기 옮겨 묻어 뒷날 천역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미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밤을 틈타 옛 무덤을 몰래 파냈습니다. 두 여인은 흙을 파고 하관을 했지만 봉분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종이 또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는 종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멀리 도망가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요. 어미는 평소 딸을 사랑했기에 딸의 말이라면 한결같이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늦은 밤에 경기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날품팔이하고 실을 잡고 길쌈을 하며 열심히 재산을 모았습니다. 천우신조로 하는 일마다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집과 밭을 샀는데 어느덧 부자가 되었습니다. 향리 사람들은 여종이 신묘한 재주가 있다며 앞다투어 칭찬했습니다. 부잣집 자제들도 서로 장가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모두 물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곡식 1000곡 10마를 쌓아두어도
봄바탕이 미천하니 난 싫어.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간의 후예였지만 일찍이 고아가 되었는데 집이 가난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6살이 넘었지만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 됨됨이 또한 어리석고 우둔한지라 온 마을 사람이 다 깔보았습니다. 여종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전 죽을 때까지 시집가지 않겠어요. 상천의 무리에게 욕을 당하는 것은 내게 수치입니다. 모치는 난처했지만 끝내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촉을 밝히게 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농사짓지 못하도록 하고 선생을 모셔서 그를 배우게 했습니다. 남편은 본디 용렬하고 둔해서 몇 년을 힘써 공부해도 한 글자도 깨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품이고다 여인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며 여인의 말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신분을 높이겠다는 꿈을 품고 서울 도심에 초가집 한 채를 얻어 살았습니다. 그 집은 이첨의 집과 이웃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종일토록 의관을 차리고 책을 펴고 바르게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책상을 향해 앉아 있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한결같이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다 도덕군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이첨은 높은 수레를 타고 드나들 때마다 김생이 거처하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김생의 모습이 늠름해 감히 범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으니 손님과 노복까지도 듣고 본 것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첨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몰래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집에서 길렀습니다. 송아지에게 꼴을 먹이지 않고 콩을 대신 먹이니 반지르르 살이 올랐습니다. 이첨은 마침 그때 중병이 들어 비장이 상하고 입안이 쓰렸습니다. 어떤 사내 진미에도 수저를 가져가지 못하니 집안 사람들이 초조하고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사정을 알아낸 여인은 당장 소를 잡아 포를 만들어 이첨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첨이 그것을 한번 맛보자 어느새 병든 위가 갑자기 풀리는 듯해 다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좀 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니 소 한 마리를 다 먹게 되었고 병도 따라서 나았습니다. 이첨은 크게 기뻐하며 장차 틈을 내 김생이 공부한 것을 물어보려 했습니다. 여종들이 그 말을 듣고는 달려와 여인에게 알렸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상서가 오면 다만 겸손하게 예를 갖추기만 하고 절대 입을 열어 본색을 드러내지 마세요. 남편은 그러겠다 했습니다. 며칠 안 되어 과연 이이첨이 가볍게 말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김생이 담을 넘어 도망가려 하자 이이첨이 만류했습니다. 김생은 인사를 나누고 접대를 했지만 시종 우물쭈물했습니다. 책상 위에 주역이 놓여 있어 이이첨이 그 깊은 뜻을 물었습니다. 김생이 즉각 겸손하게 대꾸했습니다. 저와 같이 우둔한 사람이 어찌 주역의 이치를 알겠습니까? 이이첨이 여러 번 물었지만 김생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이첨은 돌아오며 그 지조에 더욱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김생을 재상에게 부탁했고 결국 김생은 청거되어 조서가 여러 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김생은 누워있기만 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교회로 집을 옮겨 살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둘 다 재주가 뛰어나 좋은 집안에 장가들었으며 학문도 크게 향상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아들들에게 이첨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상소문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찌 집안 망하게 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힘으로 온 나라 안팎을 뒤흔들고 있는 그 사람을 건드리면 상상도 못할 화가 뒤따를 겁니다. 또 그분이 아버지를 청거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 그분을 배반하는 것은 상서로운 일이 아닙니다. 모친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식견이 있다고 그러느냐?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절대 안 볼 것이다. 아들들이 억지로 글을 지어주니 모친이 즉시 베껴서 바치게 했습니다. 과연 그 때문에 김생은 비난을 듣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도는 순환하는 법입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 나라를 어지럽힌 무리가 빠짐없이 제거되었습니다. 김생은 지난해 올렸던 상서 한 장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아 고관대작을 지내다 천수를 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